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일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장부터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 동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었는데 코스피는 이틀 연속 오르면서 229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전일에 이어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내수주가 부진했던 반면에 수출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었고요.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지난주 후반부터 살아난 투자 심리 개선이 지속될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오늘도 탑픽 종목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2부의 첫 순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예,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도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예. 제주항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먼저 오늘 이제 진에어의 그 면허 취소 관련된 청문회가 비공개로 있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면허 취소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지나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최소한 이제 취소가 된다라고 하면 제주항공에게는 굉장한 호재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성수기 시즌 지금 이제 가장 휴가를 많이 떠나는 그런 이제 한 주죠. 그러면서 또 이번 분기에는 추석이라는 이제 명절이 또 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반면에 2분기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았지만 2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으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보다는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급등, 그리고 제트 유가의 급등,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물론 이제 큰 기류는 맞지만 최근에 이 LCC 항공주들의 최근의 수익성 극대화는 이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최근에 이제 여행을 가시려고 예약을 하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저가 항공사들 예약할 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예약을 할 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저가로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기내에 가져가는 그런 트렁크의 무게, 그리고 좋은 좌석, 그리고 기내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옵션으로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의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보고서들을 찾으면 별로 나와 있지 않는데요. 최근에 수익성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얻고 있다라는 점은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제트 유가나 이런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제주항공 계속해서 지금 기재기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내년에 새로 들어올 비행기가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그런 비행 기종보다 훨씬 연비가 좋아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내년부터 들여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면 태국이나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이제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에서도 푸켓까지 늘어날 수 있는, 한마디로 이제 내년에 도입되는 비행기로 신규 스팟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이 남아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발리나 푸켓 이런 쪽으로 가려면 굉장히 많은 그런 비용을 지금 들여서 가야 되는데요. 이런 저가 항공사가 진출을 한다면 이들 부분에도 굉장히 가격 다운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가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스팟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조정기에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라인 4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모멘텀 분석의 스페셜리스트 손열호.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오셨고요. 또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열호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익률 현황을 보고 또 전문가들의 수익률 순위도 함께 매기고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이고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부터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현황 보시죠. 일단은 가장 최근에 추천이 됐었던 엠코르셋이 지금 수익률 10% 이상 나고 있습니다. 수익률 상위에 올라 있는데 오늘 또 추가적으로 매수 시점이 왔다라는 사인을 주실 예정이시니까요. 잠시 뒤에 투자 의견 들어볼 거고요. 위닉스가 4% 가까이 수익 중이고 파세코와 나노신소재가 각각 3에서 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대유 위니아는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 터치가 돼서 포트에서는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손열호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살펴보시죠. 예, 종목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다코가 3%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7월 16일에 매수됐었던 남해화학이 5.10% 수익 중입니다. 삼성 STS, 대림산업이 각각 1%대 수익을 기록 중이고 아이센스도 1.51% 상승 중입니다. 마크로제는 또 역시 손절가 터치가 돼서 저희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일섭 소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1위는 엠코르셋입니다. 11.17%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나노신소재가 5.4% 플러스 수익, 위닉스, 파세코가 이어서 3,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손열호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도 보시죠. 남해화학이 1위입니다. 5.10% 수익을 기록 중이고 코다코가 3% 수익으로 2위, 대림산업, 아이센스, 삼성 STS 등 나란히 1%대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보시죠. 먼저 4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린 전문가와 함께 종목 보겠습니다. 박동현 본부장, 에코프로 사신 분들의 수익률이 좋으신데요. 10% 가까이 수익을 내면서 박동현 본부장, 김유윤 연구원이 4위와 5위에 이름을 올리셨고요. 반종민 전문가 아미코젠이 지금 6위, 박동현 본부장의 애경산업이 7위, 신준섭 전문가 KB오토시스가 6.74% 수익으로 8위입니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 살펴보시죠. 김홍식 팀장이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쌍용양해로 지금 13% 이상 수익을 기록 중이시고 신일섭 소장의 엠코르셋이 2위입니다. 11.17% 수익, 박동현 본부장의 아모텍이 10.80% 수익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 수익률 현황을 함께 보셨는데요. 신일섭 소장께 저희 엠코르셋 리뷰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신규 상장된 지 오늘로써 1, 2, 3, 4, 5, 6일째입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장이 좋아야지 좀 도움을 받거든요. 지금 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다들 장이 좋을 때 상장하려는 이유는 기업의 내용이나 성장성이랑은 상관없이 장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장이 좋으면 신규 상장주가 더 업돼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기업 내용에 집중해 보자면 최근에 그 중국 사드 보복이 조금 풀리면서 화장품주도 조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는 여성들이 주로 쓰는데 엠코르셋이 하고 있는 사업도 이제 여성 속옷 위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생긴 신세계 면세점 강남점을 가봐도 또 이제 화장품이 굉장히 대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을 집중 공략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화장품주와 함께 속옷 그리고 뭐 크게는 의류 업종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붐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점에 딱 상장이 되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신규 상장된 지 5거래일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잠시 뒤에 투자 의견 한 번 더 듣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손열호 팀장께는 남해화학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남해화학은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남북 경협에서도 비료 관련 종목입니다. 예.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시작했으나 사실 철도 관련 종목들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철도 관련 종목들은 이제 최전방에 있는 종목들로서 좀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긴밀한 대응이 되지 않으시면은 좀 대응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려서 그 뒤에 바짝 철도를 쫓을 수 있는 남북 경협 관련 수혜 종목을 좀 비료 종목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강한 반등 보여주었고 아마 이번 주에 좀 철도 관련 주나 이제 남부 경협주들이 이제 숨고르기를 하거나 추가 상승을 준비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이 예상되는 이번 주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살아남을까요? 과연 차익 실현 하더라도 이제 뭐 리스크 있는 변동성 강한 종목들보다는 좀 기본적인 펀더멘탈 아니면 이제 섹터별로 대장주 위주 좀 살아남을 것이 예상이 되고 제가 추천드릴 남해화학은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좀 기본적인 기업의 본연의 가치까지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나 그 다음에 시장의 좀 정세적인 불확실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좀 낙폭 잦아들면서 추가적으로 추후에 반등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남해화학을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좀 느긋한 마음 천천히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남해화학 같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오늘도 들고 나왔을 겁니다. 잠시 뒤에 손여로 팀장님의 탁피 종목 볼 거고요. 저희 오늘 장 개장 1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간략하게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소장님. 네, 일단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장세가 계속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같은 큰 이슈가 있고 지금 중국 증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좋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 증시는 좋거든요. 우리나라는 반반 합쳐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이 근거가 있는 거는 항상 그 개장 전에는 이제 그 미국 전 선물 그런 지수 움직임을 따라가다가 10시 반 이후에 중국 증시가 개장이 되고 나면 중국 증시를 따라가는 흐름이 몇 년 전부터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종가는 결국 그 두 개가 합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있기 때문에 더 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합치면 우리나라 지수는 횡보를 하던가 하락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종목 위주로 짧게 그 방망이를 쥐고 대응해야 되는 장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7월 30일입니다. 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는데요.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먼저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들어서 그래도 시장이 좀 올라오는 듯 했는데 오늘도 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시죠. 일단은 1위부터 4위권에 있는 종목이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0.7% 밀리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0.23% 하락 출발이 됐습니다. 호실적 발표 이어서 3조 5천억 원의 설비 투자 또 1조 8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 발표가 있었죠. SK 하이닉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4% 가까이 급등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눌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주가도 1%대 하락 출발입니다. 포스코가 좀 강하게 눌리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2% 가까이 하락세로 출발이 됐고 이어서 현대차,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까지 약세 출발입니다. 자,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네, 국내 증시 오늘 양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고 코스닥도 3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는 0.21% 하락한 2290에서 시작이 됐고요. 코스닥도 0.11% 조정받으면서 772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일단 오르는 종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나노스가 1.3% 강세 출발이 됐고요. 메디톡스도 0.14% 강보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2% 하락을 하면서 83,000원 선 시작이 되고 있고요. CJ E&M 신라젠의 주가도 오늘은 약합니다.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오늘은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바이로메드, 또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엠까지 1%대 하락이고 여기에 펄어비스도 오늘은 0.4% 조정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을 책임지시는 두 분의 전문가 이 자리에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선별하셨을지 신일섭 소장님의 탑픽 종목부터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장이 코스닥 거래소 가리지 않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장의 그런 힘을 받을 수가 없는 지금 장세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종목이 연속성이 없어요. 어떤 주도 업종도 없고, 그렇죠. 바이오주가 주도할 때는 바이오주 장세라고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오다가 그 다음에 게임주가 열풍을 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날 보면은 상한가
혹은 뭐 수익률 상위권 종목이 매번 얼굴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 막 계속 쫓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은 엠코르셋인데 오늘 손절가를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으로. 네. 예, 엠코르셋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신규 상장주는 더군다나 그런데 지금 또 장세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지금 신규 상장주 중에 아주 각광을 받은 건 아니에요. 예전에 바이오주나 게임주 엄청 큰 그 주식이 상장할 때 뭐 장외시장에 있을 때부터 IPO부터 상장할 때까지 계속 단계별로 굉장히 이슈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 펄어비스 같은 거 그거는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런 대여들은. 근데 이제 엠코르셋은 그런 대여는 아니지만 이 기업의 내용을 보면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는 주식이고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한 주식이에요. 근데 일단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중국에 관련이 많다. 내용은 저번에 설명을 드린 거와 좀 변동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뭐 간단히 보면 봉제의복 제조업체로 1999년 9월에 설립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20년 정도 됐죠.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을 본격적으로 알린 거는 2009년에 언더웨어 브랜드 원더브라가 히트를 했다 말씀을 드렸죠. 이때 미란다 커가 광고 모델로 기용이 됐고, 이때 당시 뭐 미란다 커의 화장법이라던가 미란다 커의 라이프 스타일 그런 거 있죠. 뭐 남편이나 자녀들도 다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열풍을 불면서 미란다 커의 화장법도 따라하지만 미란다 커가 이제 광고하는 속옷이 뭐냐, 그거를 입자. 뭐 이런 열풍이 불면서 어쨌든 미란다 커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이 기업의 그런 포인트가 완전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열풍이 불었고, 그래서 지금 브랜드별 매출 비중이 원더브라가 43%를 차지하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엠코르셋 이꼬르 지금 원더브라. 사실 원더브라가 지금 사실 뭐 무너지면은 약간 힘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플레이텍스 20%, 저스트 마이 사이즈 11%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보자면 온라인 매출 비중이 80%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업이 원래 처음부터 홈쇼핑을 뚫었고, 오프라인보다 홈쇼핑을 뚫었거든요. 백화점이나 가두매장 이런 데보다 홈쇼핑으로 뚫었고, 홈쇼핑이 당연히 예전에 전화로 하던 부분에서 다 모바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바일 온라인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 온라인 시장을 적극 공략해서 지금 중국의 세계 몰에 입점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분이면 장이 안 좋은 거는 신규 상장주가 안 좋은데, 이 업황이 회복되는 데는 아주 좋은 이슈가 있죠. 왜냐면 화장품주가 살아났다. 사실 화장품과 속옷 좀 다른 듯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항상 매장에 가봐도 약간 속옷을 고르고 옆에 속옷 항상 옆에 향수가 있고 화장품이 있고 이래요. 그리고 여성 위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중국이 살아나고 있는데 중국 온라인몰에 이미 입점을 해어 있고 지금 사업할 준비를 갖춰놨다. 지금 이제 한 6일째 됐는데, 이번에 6일째인데 지금 이제 5일선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5일선의 지지를 딱 받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너무 짧아서 사실 이동평균선의 분석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사실 여기서 아직 급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이틀째 그리고 3일째에 사실 중요했어요. 이때 사실 왜 11,000원, 10,000원 이 선이 왜 중요했냐면은 사실 첫날에 시가가 11,050원이었고 종가는 12,950원이었지만 저가가 1,250원.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가 지지 라인이었는데 3일째, 4일째 거기를 붕괴시키려고 하다가 거길 지금 지켜냈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한 5일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 지금 단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10,000원, 11,000원대의 지지 라인이 있다. 여기가 만약에 급격히 무너지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또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첫날 산 사람들의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수가 있다. 지금 여기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지금 확률상 한 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25,000원 그대로 하는데 손절가만 10,000원으로 살짝 낮춰놨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을 고려하더라도 갖고 가고 싶다는 지금 마음을 제가 표출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삼성 출판사입니다. 출판업계가 힘든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출판사, 어떤 거대한 출판사가 부도난 얘기도 지금 뉴스에서 들으셨죠? 얼마 전에. 그리고 뭐 대형 서점들이 들어오면서 통폐합이 되고 뭐 도서점까지 얘기도 나오고. 근데 출판업이 어려워요. 왜냐면 예전처럼 책을 사보지 않잖아요. 앉아서 이제 책을 다 보고 가고 혹은 뭐 모바일북으로 보던가. 그렇기 때문에 출판업계가 힘든데, 삼성 출판사는 왜 지금 최근에 계속 뭐 언론사에도 지금 자꾸 등장을 하고 보고서에도 나오냐, 출판업이 호황이라 나오냐, 그게 아니라 삼성 출판사는 사실 출판사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 다른 사업에서 창출되는 이득이 많거든요.
사실 지금 삼성출판사의 품목별 매출 비중을 또 봤더니 아트박스가 75.6%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출판사의 이름을 사실 바꿔야 될 상황이죠. 아트박스 뭐 어떤 대형 그 몰에 곳곳에 있는데 가보시면 펜시 용품이나 이런 것들 파는 데지 뭐 출판업에 관련된 서적을 파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출판사인데 품목별 매출 비중 완전 다르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본업인 출판, 본업이라고 사실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본업은 사실 아트박스예요. 근데 이제 이름에서 나오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해왔던 본업, 원래 본업은 출판업은 19.5%로 줄어 있고, 휴게소 사업을 하거든요. 또 휴게소 4.4%, 임대 0.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체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마이 리틀 타이거, 이게 지금 31개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바로 핑크퐁의 컨텐츠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왜 삼성출판사는 핑크퐁이 계속 나오냐, 삼성출판사랑 핑크퐁이 무슨 관계지? 근데 삼성출판사의 자회사가 있어요. 삼성출판사는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거고, 아들이 스마트 스터디라고 만들었는데 지분율이 25%예요. 삼성출판사가 스마트 스터디의 25%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 스터디에서 이제 히트를 친 캐릭터가 핑크퐁이죠. 처음에 핑크퐁은 원래 뽀로로는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핑크퐁은 원래 이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 교육하는 서비스의 핑크 사막여우 캐릭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점점 넓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핑크퐁 관련 TV 애니메이션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뽀로로에 비해 약점이 뭐였냐? 지금 뭐 핑통용으로 정권 고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활용 점정을 찍어야 될 거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장편 애니메이션, 뽀로로는 계속 볼 수 있는 게 나오는데, 핑크퐁을 잘 보시면 지금 뮤지컬은 있어요. 근데 보면은 핑크퐁이 처음에 등장하지 다른 컨텐츠가 들어오는 거지, 핑크퐁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뽀로로는 뽀로로랑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애들이 보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만들 예정이에요. TV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핑크퐁이 지금 굉장히 그 관련 컨텐츠, 서비스, 뭐 뮤지컬, 애니메이션 이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삼성출판사에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출판사가 지금 이렇게 간 데는 핑크퐁이 절대적이었다는 게 지금 당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9,500원, 목표가 2만 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그 인베스트먼트 종목입니다. 저번에도 인베스트먼트 종목을 하나 가져왔었는데, 오늘은 상장된 지 이것도 얼마 안 된 거예요. 2018년 7월 6일 날. 아직 7월 달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번 달에 상장을 한 업체죠. 근데 주구장창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사실 엠코르셋도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V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보면은 한 2, 3일째 어떤 7,000원에서 7,500원짜리 라인이 있었는데 거기가 붕괴돼 버리니까 급격히 매물이 출하되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엠코르스tet도 지금 5일까지 봤는데 그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 내리면서 가져가는 거고, 인베스트먼트는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졌는데 계속 보고 있다가 지금 7월 27일 날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일단 처음으로 반전되는 모습이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좀 주목할 만하다 해서 갖고 왔어요. 2006년도에 설립된 벤처 캐피탈이고요. 그리고 영어로 VC라고 하죠. 최단 기간 내 운용자산 기준 VC 펀드 10위권에 안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 중에 10위권 안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6,20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우리나라 10위권 벤처 캐피탈이 이런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SVA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유명하게 된 것은 투자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이거 뭐 상장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다들 뭐 기대하고 있죠. 전 세계 아미들이 뭐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40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1,00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대략 27배? 네, 그 정도 20배? 27배죠. 이 엄청난 수익을 회수했어요. 이런 어쨌든 능력을 보여줬다. 이게 뭐 펀드도 마찬가지고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트랙 레코드. 그러니까 나의 기록.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인이라든가 뭐 그 경제 관료도 다 마찬가지인데 말로는 다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예전에 했던 거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실적. 그쵸? 이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걸 투자할 때 얘네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니까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서, 특히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업체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컸을 때 그 돈을 회수하는 거. 근데 그 능력을 보려면 실적이 필요하잖아요. 이 기업이 뭐 맨날 이런 너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요. 이 사업 설명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기록을 세웠냐. 근데 일단은 그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 부분에서는 큰 수익을 거뒀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력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2014년에
SV, 그냥 SV 인베스트먼트의 그 약자를 다 붙인 거예요. SV 한중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를 결성했고, 그 다음에 SV 한중문화 ICT 융합 펀드를 또 결성했어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 나라로는 중국의 투자를 그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분야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지금 방탄소년단 그 엔터테인먼트사와 같이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예전에는 IT에 투자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IT에 투자를 하다가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여기서 이제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서 그게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 이 투자한 회수분을 걷어내는 거죠. 그런 업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지원하는 거죠. 자기가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는 눈이 중요하겠죠. 얼마나 잘 보느냐.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V 인베스트먼트, 다른 인베스트먼트 회사도 많지만 최근에 인베스트먼트 회사들의 상장이 지금 줄을 잇고 있는데, 상장하면 또 자금이 많아져요. 그럼 그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뭐 이제 사실 뭐 지금 뭐 트랙 레코드를 지금 쌓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했던 그런 성공 그런 사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지금 유망한 업종에 투자하는 이 부분에 점수를 줘서 지금 약간 주가의 변동이 일어난 이 시점에 우리도 같이 이 SV 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사람처럼 우린 주식시장에서 쉽게 투자를 해서 같이 수익을 얻는 부분을 가져가 보자. 이런 개념이고요. 손절가는 5,000원, 목표가는 12,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신일섭 소장께서 들고 오신 세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짚어봤는데요. 엠코르셋과 또 지금 방금 주신 SV 인베스트먼트는 새롭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때문에 손절가 말씀하신 그 가격대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손여로 팀장의 오늘장 탑픽 종목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에코마이스터입니다. 네. 그래서 동사는 1982년 설립된 이후 금속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철강 및 비철금속 슬래그를 버린 이제 환경 사업이랑 철도 차량 촬영 가공기계, 철도 차량 계층 및 검수 장비를 공급하는 이 분야에서 이제 철도 사업을 영위하는 남부 경협에서 이제 철도 관련 수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번 주 제가 시장 상황과 이제 주말간에 발생했던 동향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 에서 이제 위안화 절하와 중국 경제 부양 정책 발표에 따라 이제 기대감으로 좀 국내로 좀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남부 경협주를 비롯해 좀 대부분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대부분은 이제 IT 기술주와 남부 경협 수혜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주나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한 박자 쉬어가면서 좀 수익이나 주력 관점을 좀 조금 텀을 두고 투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좀 단기적인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제 남부 경협 관련 섹터만큼 좀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없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들고 오게 되었고요. 남북 경협 관련해서는 이제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섹터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는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긴 했지만 좀 추가적인 아직 뭐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좀 많이 녹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 관련 종목을 들지 못했습니다. 철도 관련 종목을 들지 못했고, 제가 지금은 좀 철도 관련 종목들 변동성을 확인하면서 지금은 그 철도 관련 종목들을 바짝 쫓을 수 있는 비료 관련 종목을 저번 주에 드렸었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변동성과 안정성을 파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에코마이스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철도 관련 종목을 드린다고 해서 뭐 변동성만 고려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드린다고 하면 이제 전문가로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 안정적이면서도 좀 단기적인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을 드려야 진정한 전문가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에코마이스터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 종목이라면 이제 뭐 대장급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아시다시피 뭐 현대 로템이나 뭐 대아티아이나 뭐 여로 AR이라고 불렸던 뭐 대우 AR 이런 종목들 많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도 물론 많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남북 관련 섹터에서는 이제 한번 주목을 받았던 섹터였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어 있고 한 번에 많은 자금이 들어올 만한 근거가 아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면 좀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이제 남북 경협주 종목들 좀 찍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외인과 기관들 순매도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북 경협주들이 좀 낙폭 보여주면서 하락했던 종목들,
이제 그때는 이제 외인과 기관들이 주워 담았던 시점이고 저번 주 수요일부터 좀 남부 경협주의 두둥실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대부분 찍어 보면은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리 바닥이다. 유리만큼 얇은 바닥이다. 안전하지 않은 바닥이다. 이런 바닥을 갖고 있는 종목보다는 이제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 최근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추세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쏘아 올리고 있는데 지금 달려 들어가기보다는 제가 일단 매수가는 제가 변동성을 고려해서 저도 이제 주말간에 좀 시장 브리핑을 좀 준비를 하면서 좀 이번 주 좀 녹록치 않은 장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매수가 좀 낮게 잡아왔었는데요. 지금 매수가는 제가 일단 8,200원 최고점을 잡을 예정이고요. 지금 좀 단기적으로 지금 외인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8,200원에서 7,800원 사이 분할 매수 하시라고 좀 당부 말씀드리고요. 저는 매수가는 8,200원 최고가로 잡고 좀 대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지지관 하단시 좀 이탈할 수 있을 것이 예상이 되는 7,000원은 좀 손절가로 좀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좀 중기적인 저항구를 작용할 수 있는 1,500원. 1,500원 돌파하시는 14,000원이나 16,000원 최초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까지 좀 지켜볼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좀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 유니크입니다. 종목명이 굉장히 좀 유니크하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1976년에 설립해서 김해 제조 공장에서 20여 종의 차량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자동 변속기 핵심 부품으로 밸브 바디의 유압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를 제조하는 수소차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정책 수혜주 중에서는 말씀드려도 많이 입이 아픕니다. 독보적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사실은 요 근래 주식 투자를 뛰어드신 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전고점 돌파 시도 중이거나 전고점에 부딪힌 후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절반은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고점에 도달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전고점 돌파하지 못한 음봉 나오면서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 나오면서 좀 물량 소화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추천드린 종목 수소차이지만 2차전지 관련 종목 들어가시는 분들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하기보다는 좀 매집하는 관점을 좀 월 단위로, 주 단위로 좀 매집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역시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 좀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서 외인과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휙 돌아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좀 2차전지 관련 종목을 추천드릴 거고, 지금은 이제 그 밖에 이제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중에서도 좀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좀 상승 추세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일단 오늘은 유니크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니크는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 이제 6월 27일 이제 산업혁신 2020 플랫폼 2차 회의에서 향후 5년간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전국의 수소차 를 15,000대 이상 보급을 하고 전국의 충전소를 건립하겠다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으나 남북 경협이나 이제 무역전쟁 이슈에 가려서 6월 초에 상승했던 부분들 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단기적인 지지구간에 도착을 했고요. 하지만 낙폭이 점차 줄어들면서 지지구간을 형성했는데 7월 23일부터 5개월 연속 외인과 기관들이 좀 저가 매수하면서 안정적인 이제 벽돌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매집해 두면 좀 맛있는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시장상 고려해서 좀 느긋하게 오후장에 좀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4,50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단기적인 지지라인 4,250원을 설정해 드리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인 6,8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세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앵커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일 아침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시잖아요. 네. 근데 요즘 이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본업이 있으신 직장인 분들이 알람을 이제 기상시에 맞춰놓고 9시 20분, 매주 월요일 9시 20분에 한 번 더 맞춰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독감처럼 이제 유행으로 퍼지고 있는데 지금 시각이 9시 22분이네요. 마침 손 팀장이 가치 투자 종목, 본업 있는 직장인 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가치 투자 종목을 드릴 시간인데,
지금 알람 듣고서 출발 증시 와이드 틀어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린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좀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2년에 설립돼서 2011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의 설계 및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IT 기술주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드리는 가치 투자 종목답게 2018년도 1사분기 매출액은 41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를 했고요. 자회사의 실적 증가 및 반도체 업황의 호조 기대감에 따라 좀 지속적으로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비가 좀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매출 증가 힘입어서 영업이익 또한 5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를 했고요.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미중 무역 전쟁과 최저임금 인상 가운데에서도 그들로부터 좀 자유롭고 매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추천드리게 되었고, 현재 1분기 역시 호실적을 보여주면서도 7월 20일 SK 하이닉스와 39억 원 상당의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서 차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면서 안정적이면서도 맛있는 수익으로 좀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 지금 2거래일 정도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추후 좀 기술적으로 주목받는 시장이 오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좀 오후에 좀 한적하게 매수할 수 있는 14,500원으로 좀 설정을 드리겠고요. 예. 손절가는 해당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 회선 소식, 계약 해지 등 그다음에 무역 전쟁에 대한 부정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이제 국내 시장이 좀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좀 이탈할 수도 있는 13,000원을 설정을 해드리겠지만 이 역시도 좀 의미가 없다. 좀 손절가라기보다는 좀 추가 매수가로 잡아 가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인 19,500원을 좀 잡고 대응할 예정이고, 중간중간 자주 좀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여래 팀장님, 오늘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 마지막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앞서 에코마이스터도 말씀을 하셨는데 매수가가 지금 화면에는 7,800원으로 나갔는데요. 8,200원부터 7,800원까지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정정을 하셨으니까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탑픽 종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의 투자 의견 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호텔신라 보겠습니다. 호텔신라의 주가가 장중에는 7%나 올랐었다가 지금은 3% 정도로 오름폭을 다소 줄이기는 했는데요. 분기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30%나 웃돌았다라고 하는데 호텔신라의 흐름이 앞으로 어떨지 신석 소장께 먼저 들어볼게요. 네, 지금 가장 면세점주에서 관련 가장 주목해야 될 게 호텔신라와 신세계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 호텔신라와 신세계의 흐름을 보세요. 2007년부터 차트가 거의 유사합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만 잘라놓고 보면은, 자, 이 중에서 호텔신라와 신세계가 어떤지 고르세요 하면은 못 고를 수도 있어요. 예. 맨날 보지 않는 이상. 정말 똑같거든요. 반면에 롯데쇼핑은 지금 계속 하락을 하다가 겨우 조금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그 면세점 대란이 일어났을 때 사실 롯데가 가장 피해를 봤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신동빈 회장은 지금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도 안 좋죠. 그리고 롯데가 결국 하나 뺏겼고, 이번에 인천공항에도 사실 가장 높은 입찰료를 제시했음에도 결국 뺏겨서 그걸 신세계가 가져갔거든요. 지금 가장 신세계 같은 경우는 강남점이 오픈했죠. 인천공항을 가져갔죠. 그리고 예전에 면세점 대란 때 한화갤러리아라던가 두산이라던가, 두산은 또 2시까지 하는, 새벽 2시까지 하는 면세점 처음에 했었고, 근데 안 됐죠. 결국 중국 사드보복까지 맞으면서. 그리고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그냥 포기했어요. 면세점을.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면세점 대란이라고 해서 한화라던가 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이 시장이.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근접해 있었던 게 사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유통 3사,
공룡이었기 때문에 어떤 유통망이나 그런 노하우가 사실 하나나 두산보단 있었어요. 단지 면세점의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 롯데가 이제 주춤거리는 가운데, 물론 롯데의 점유율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단 소공동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롯데나 신세계, 명동, 소공동을 가보시면 소공동, 롯데는 따라갈 수 없어요. 거기에 중국인들은. 하지만 신세계가 굉장히 많이 치고 나왔다는 거. 그래서 주가가 흐름이 좋았고. 근데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2007년도에 고점에 막힌 거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 고점에 막힌 거거든요. 근데 호텔신라는 신세계의 뭐 지금 인천공항 걸 뺏겼지만 나쁘지 않은 게, 호텔신라는 창의공항을 비롯해서 지금 동남아시아 쪽, 아시아 쪽의 면세점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사드 보복이 전반적으로 풀리면서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는 사실 타격 본 게 없어요. 면세점 대란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시면 신라 면세점은 크게 뭐 신세계처럼 공격적으로 이득 본 것도 없지만 크게 손해 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신세계가 쫓아오는 형국이고, 롯데는 약간 주춤거리고 가운데 신라가 있어요. 근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면세점뿐만 아니라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는 지금 단기적으로 2015년 7월 달에 14만 원 선에 막힌 부분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10만 원까지 다시 주가가 근접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굉장히 좋은 주식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호텔 신라는 제 생각에는 적극 매수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호텔 신라를 신석 소장께서 오늘 포트에 담아 오시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석 소장,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또 다른 전문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에서 오늘 5위를 기록하셨는데요. 타임경제연구소의 김유윤 연구원 만나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에코프로를 좋은 시기에 잘 잡으셔서 지금 10% 가까이 수익을 내주고 계십니다. 리뷰 한 말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사실 자회사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에코프로 BM이 상장이 연기되면서 하락세를 조금 보이는 것 같았지만, 에코프로 BM이 경북 포항 내 1,500원의 신규 시설 투자를 하면서 올해 초 예상했던 증설 규모의 2배가 넘는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 앞으로의 실적을 연결시킬 것으로 본다면은 앞으로 행보가 좀 기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그런 종목으로 에코프로가 선정이 되어서 많이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7,500원으로 잡고 대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에코프로로 수익을 많이 내고 계셔서 저희 리뷰 한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으실 예정이신가요? 오늘은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예. GS건설은 2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신규 주택 사업과 하반기 해외 신규 플랜트 수주로 인해서 주택 그리고 건축 사업에서의 재건축 매출이 증가하고, 해외 부문 추가 이익이 반영되지 않아서 하락한 수익성을 모두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원가율 개선을 통해서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베트남에서의 또 주택 사업은 하반기에 분양이 시작이 되고 추가적인 해외 수주도 앞두고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20억 달러 이상의 플랜트가 입찰 중으로 꾸준한 사업 확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회복하고 수주가 증가되면서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41,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GS건설은 지난 목요일에 10%나 급락이 있었는데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포트에 담으시겠다라는 거고요. 오늘 GS건설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봤습니다. 타임경제연구소의 김유윤 연구원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2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에 변화가 있을까요? 시황 흐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졌는데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은 어떤지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34% 하락하면서 2287.24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95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90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93선까지 오르는 듯 했으나 이 30분 만에 80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기관은 3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기술주와 인터넷주가 약세인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0.70% 하락하면서 85,000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46,000원대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이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 넘게 빠지면서 25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움직임 없이 129,500원 선에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포스코가 오늘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 압박에도 여전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포스코는 7월 초반에는 30만 원 선에서 현재 출발을 했었는데 오늘은 32만 원 선까지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LG화학이 최근엔 이 강세였는데요. 오늘은 소폭 빠지면서 3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오늘 모두 하락세고 삼성물산은 변동 없이 12만 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68% 하락하면서 768.72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요, 9시 7분경에는 74선까지 오르는 듯 했으나 30분 만에 10포인트가 빠지면서 60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을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코스닥에서는 공매도 비율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넘게 하락하면서 83,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CJENM도 오늘은 3% 가까이 빠지면서요. 23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노스가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8,39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전기차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기도 했었죠. 메디톡스는 오늘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 지난주 34% 넘게 떨어진 신라제는 오늘은 1% 넘게 하락하면서 48,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바이로메드가 오늘 5%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제약과의 소송을 앞두고 있고 지난주에는 기관들의 매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포스코캠텍이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51,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콘텐츠주들이 이 약세를 이어갔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1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엠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이 4% 넘게 상승하면서 28,000원대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건설도 오늘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호텔신라, 남해화학, 쌍용양회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풍산이 오늘 7% 넘게 하락하면서 32,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ST 그리고 DB하이텍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고요. 영원무역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신라젠입니다. 2위부터는 셀트리온,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네이처셀, 6위는 현대로템, 7위는 네이버, 8위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1위인 신라젠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신라젠은 임상실험 실패라는 루머가 돌면서 시가총액 1조 5천억 원이 일주일 만에 허공으로 날아가 시가총액 5위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신라젠은 오늘 공시를 통해서 추가 상장된다고 밝혔는데요. 주가는 올해 들어 반토막이 나면서 5만 원 아래로 추락을 했었고 최근 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2% 넘게 빠지면서 48,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위인 삼성전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D램 점유율이 최근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D램 시장 점유율은 44.9%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D램 현물 가격은 $8 선을 밑돌고 있어 이 삼성전자 실적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0.85% 하락하면서 4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현대로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올해 2분기 철도 부문의 수주 확대 등으로 분기 대비 25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업 가치와 무관한 남북 경협 이벤트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4.40% 상승하면서 2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희원이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서 지금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2분기에도 역시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SNU를 오늘 저가 매수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갖고 이제 실적과 관련된 지금 시즌이 아니겠습니까? 15일까지, 그러니까 8월 16일까지는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적 호전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어닝 쇼크가 난 것은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SNU는 지난 1분기의 실적으로 보면은 코스닥 중에서 영업이익 증가율 1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좋아지는 것, 1분기가 좋아지는 것은 한 분기만 반짝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실적이 2분기와 올해는 좀 괜찮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최근 들어갖고 이제 LCD나 이제 OLED 이런 장비 쪽에 국내도 전년도에는 많이 하고 금년도도 했지만 특히 이제 해외 중국 쪽에서 또 장비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런 수혜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LCD에서 이제 OLED로 이렇게 전환이 되죠. 그런 과정에서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아몰레드, 이제 OLED 이런 쪽에 채택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지금 한 30%대에서 20년대까지는 55%대까지로 이제 이 OLED 분야로 이제 아몰레드 채택 분야가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는 장비에 대한 매출이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SFA로 계열사 편입이 됐죠. SFA 하면은 진짜 제조업 중에서는 그래도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아주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모회사에 관련된 그런 수혜도 좀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지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특별히 2012년도 이후에 12년도 이후에 이렇다 주가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조정이 이제 거쳤다고 보고요. 지난 4월 달부터 1분기 실적이 이제 호전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2,800원짜리가 3,800원대까지 움직이는 양상이 있는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 위해서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 거니까 지금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타임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3,300원대 지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NU에 대한 투자 의견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내는데 배경민 대표님 지난 7월 16일에 조비를 매수 추천하셨었고요. 지금 수익이 3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이쯤에서 수익률 이제 차익 실현하면 좋겠습니까? 네, 조비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올라올 때 이제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온 종목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도 지금 28,000원대까지 금요일 날 윗꼬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타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이제 거래량이 좀 뒷받침해서 간다고 하면 3만 원 돌파도 시도할 수 있다.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으로 매매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상향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렇게 보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비에 대한 투자 의견 먼저 여쭤봤고요. 먼저 오전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투자 전략까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주말까지의 이제 흐름을, 지수 흐름을 잠깐 좀 먼저 봐드리면,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에서, 지금 이제 쌍바닥을 잡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강하지는 않지만, 하방을 잡아낸 상태에서 이렇게, 이중바닥을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초까지 이제 급락이 나오다가, 목요일, 금요일 날, 반등을 잡아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5일선을 지금 올라탔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마이너스 1%까지 지금 코스닥 지수가 빠지고 있지만, 금요일 날, 전주 금요일 날, 양봉에 대한 눌림목 정도, 양음양 패턴,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겁먹지 않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지수 흐름상으로요. 그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업종별 흐름을 보게 되면 장 시작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는 그런 약한 흐름이 전개되는 가운데 오늘도 역시 이제 전주처럼 이제 재발 쪽을 강하게 밀어버리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이제 풍선 효과 쪽으로 재발 쪽을 밀게 되면 남북 경협주가 튀어 올라온다. 이런 포인트를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남북 경협주의 매매 전략을 좀 제가 드린다고 하면 남북 경협주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4, 5, 6월 달에 이제 모든 종목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우르르 올랐던 그런 흐름으로는 절대 이제 가지 않는다. 그런 흐름으로는 가지 않고, 이제 실질적인 수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종목들이 압축돼서 움직이는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서 다 대장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철도지 같으면은, 현대로템, 부산산업, 푸른기술, 자원개발 같으면, 해인이라든지 포스코 엠텍, 개성공단 같으면은 지금, 인지 컨트롤스라든지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이제 이런 실질적인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로 지금 압축해서 종목들이 갈 수뿐이 없거든요. 오늘 이제 인프라 관련주 쪽도 보면은 EXT 같은 거 22%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서희건설이 10.96%. 그다음에 이제 산림 비료 쪽에서는 역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조비 대장주로 지금 치고 나가는 흐름이고요. 경농 같은 경우도 지금 쫓아오는 아시아 종료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남북 경협주들은 거의 다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와도 연관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시장은 강하게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주주들 위주로 선별적인 반등을 내내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수뿐이 없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남북 경협주가 바닥에서 이제 다시 올라올 수뿐이 없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뿐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추천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요, 역시 이제 남북 경협주 중에서 철도 섹터에 대오L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9460입니다. 지금 남북 경협주 중에서 대오L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6월 1일 날 지금 9,000원까지 갔다가 얘가 지금 4,000원까지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반토막이 넘게 이렇게 꺾인 건데, 대오일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쌍바닥을 아주 잘 잡아줬단 말이에요. 7월 달에. 이렇게 쌍바닥을 잘 잡아줬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을 잡아낼 수가 있다. 지금 화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수목금에서 눌림목을 잘 만들어줬거든요. 이런 애들은 다시 한번 갈 수뿐이 없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지금 대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선 알루미늄 판지 사업부에서 이제 그 분사를 한 업체인데, 얘는 지금 그 현대로템의 1차 협력 업체입니다. 현대로템의 1차 협력 업체고, 그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런 관제급 공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러한 실적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가가 4,875원인데 4,850원 이하 매수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400원 짧게 잡고 21선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북 병협주도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현대 로템의 1차 협력 업체죠. 대오AL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스피는 이중 바닥을 확인했고 코스닥은 이제 바닥을 잡았다. 5일선에 올라탄 게 유의미하다라고 앞서 전문가께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투자하자 하셨는데 끝까지 시장 흐름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전략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